결혼한 지 이제 5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서로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았고 대화도 나름대로 잘 통했죠. 저는 안정된 직장에서 월급을 꾸준히 받았고 아내는 집안 살림을 맡아 관리했습니다. 그게 우리 부부의 방식이었어요. 특별할 것도 문제될 것도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매달 월급날이면 생활비 일부만 빼고 나머지는 아내에게 모두 맡겼습니다. 아내는 꼼꼼했고 계산도 정확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돈 관리는 본인이 더 잘할 거라며 늘 영수증까지 정리해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매달 가계부를 쓰면서 저에게 대략적인 지출 내역을 보여줬어요. 전기세, 관리비, 식비, 보험료, 그리고 적금 통장까지. 한눈에 봐도 허투루 쓰는 데가 없었습니다. 저축도 꼬박꼬박 하고 있었고 큰 돈을 써야 할 일이 있으면 꼭 제게 한 번쯤은 물어봤습니다. 그런 모습이 믿음직스러워서 가끔 주변 동료들이 경제는 아내가 쥐고 있어야 한다고 말할 때면 괜히 뿌듯했어요. 저는 결혼 생활의 절반은 신뢰라고 믿었습니다. 누군가를 의심하지 않고 맡길 수 있다는 게 성숙한 관계의 기본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은행에 들렀다가 통장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평소엔 통장 내역을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직원이 새로 바꿔준 체크카드 등록 문제 때문에 잠깐 창구를 들렀고 그 과정에서 예전 거래 내역이 인쇄돼 나왔죠. 종이를 들고 집에 와 대충 넘겨보다가 이상한 항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3개월 주기로 반복되는 일정 금액의 송금 내역. 금액은 매번 똑같았고 수취인 이름은 익숙하지 않았지만 메모란에는 엄마 치료비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어요. 순간 눈이 멈췄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실수인 줄 알았습니다. 혹시 제 쪽 가족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죠. 하지만 곧 그게 아내의 친정 어머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친정에 돈을 보낸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평소엔 부모님이 건강하시다며 괜찮다고만 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아내가 그동안 보여준 믿음직한 모습이 떠올랐고 그 아래에 숨겨진 다른 얼굴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괜히 섬뜩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체 내역에 이건 뭐야? 제 말에 아내는 잠깐 동작을 멈추더니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더니 장모님 약값이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서늘했습니다. 단순히 치료비라면 숨길 이유가 없었을 텐데 왜 말하지 않았을까? 그 순간부터 저는 아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는데 머릿속이 계속 복잡했어요. 그냥 넘어가야 하나 아니면 확실히 물어봐야 하나. 예전 같으면 별일 아니라고 넘겼겠지만 그날은 왠지 쉽게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신뢰라는 건 사소한 의심 하나에도 금이 가더라고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했지만 그날 이후 제 눈길은 자꾸 아내 쪽으로 향했습니다. 행동 하나, 표정 하나까지 예전과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내의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일들이 눈에 걸렸어요.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휴대폰을 급히 뒤집는다든가 통화할 때 목소리를 낮춘다든가 하는 사소한 행동들이 전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엔 그런 모습을 봐도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도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내가 눈을 피할 때마다 괜히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번은 아내가 가계부를 적다가 갑자기 종이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예전엔 가계부를 일부러 보여주기도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이상하리만큼 감췄어요. 순간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불신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왜 숨기는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자 저도 모르게 아내의 손끝 하나까지 관찰하게 되더군요. 그러면서 스스로에게도 묻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괜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었고 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아내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저는 식탁 위에 놓인 봉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보험 서류 사이에 끼워져 있었는데 안에는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평소 아내는 현금을 거의 쓰지 않았고 지출은 대부분 카드로 처리했거든요. 저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그대로 덮어두고 모른 척하려 했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 돈이 어딜 향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다음날 아침 출근하려는데 아내가 그 봉투를 가방에 넣는 걸 봤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보통은 주말에 함께 갔는데 이번엔 혼자 다녀오겠다고 하더군요. 이유를 묻자 장모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모시고 갔다 온다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복잡했습니다.
그날따라 거짓말 같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사실 같지도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아내를 믿고 싶었지만 이미 그 믿음의 밑바닥에 균열이 생겨버렸거든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아내는 이미 돌아와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저녁을 차리고 있더군요. 저는 괜히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죠. 하지만 그날 밤 아내가 잠든 뒤 가방을 봤습니다. 안에는 비어있는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그 순간 아내가 여전히 친정으로 돈을 보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사실보다 더 충격이었던 건 저는 이미 그럴 거라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을 망설이다가 결국 아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퇴근 후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였는데 평소처럼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왜 자꾸 장모님한테 돈을 보내냐 물었더니 아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보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탑처럼 느껴졌어요. 그 돈이 장모님 병원비라면 그렇게 주기적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냐고 물었어요. 아내는 병원비가 계속 들어서 계속 입금한 것이고 제가 알게 되면 괜한 분란이 일어날까봐 말을 안 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분명 이해는 됐어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느껴진 건 배신감이었습니다. 그래도 나에게 말은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아내는 한두 번 보내고 말려고 했는데 장모님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계속 돈을 보낸 것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저는 아내의 표정과 말투를 보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거짓말을 할 때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기분 나쁘다는 티를 내거든요. 그날도 딱 그런 태도였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자꾸 흔들렸습니다. 나한테 말을 했어야 했고 지금 오히려 기분 나쁘다는 태도로 나한테 말하는 게 말이 되냐 했더니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아내는 쩝쩝거리며 기분 상한 제스처를 취할 뿐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있으니 저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말수가 줄었어요. 한 집에 있어도 서로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대화 대신 짧은 문장만 오갔죠. 밥 먹었어? 응. 그게 다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내가 쓰던 가계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몇 달치 내역이 일정하게 빠져 있었어요. 날짜도 규칙적이었고 금액도 일정했습니다. 거기엔 엄마 병원비, 생활비 조금, 약값 같은 메모가 적혀 있었죠. 이상하게도 화보다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 모든 단어가 낯설었어요. 우리가 함께 쌓아온 생활의 기록이 아니라 나 모르게 흘러나간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마음속에 생긴 균열은 다시 붙지 않았습니다. 겉으론 평소처럼 지냈지만 안쪽에서는 이미 금이 깊게 번지고 있었죠. 그날 이후 우리는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고 저는 평소처럼 출근을 했어요. 하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이 닿지 않았죠. 밥상 위에 반찬 하나, 물컵 하나까지도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아내가 제 눈을 피하는 게 느껴졌어요. 괜히 마주치면 서로가 불편해질 걸 아는 듯 했죠. 평소처럼 밥을 먹고 평소처럼 나갔지만 집안의 공기가 전과 달랐습니다. 말을 아끼다 보니 침묵이 익숙해졌고 그 침묵이 오히려 서로를 지치게 만들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불은 켜져 있었지만 분위기는 늘 어두웠습니다. TV 소리만 작은 볼륨으로 흘러나왔고 아내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먼저 다가가 농담을 던지거나 하루 일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냥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가는 게 자연스러워졌죠. 나도 아내도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각자의 방에 불을 켜고 각자의 시간으로 숨어드는 게 익숙해졌거든요. 서로를 피한 건 싸움 때문이 아니라 싸움 이후의 공허함이 더 무서웠기 때문이었어요.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내가 돈을 보낸 건 정말 나쁜 일이었을까? 부모님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잘못은 아닐 텐데 왜 이렇게까지 마음이 멀어졌을까? 하지만 그건 이성으로는 이해돼도 감정으로는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를 속였다는 사실이 계속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결혼 전엔 서로를 믿는 게 전부였는데 지금은 작은 행동 하나에도 의심이 생겼습니다. 웃음소리가 사라졌고 가벼운 대화도 줄었죠. 웃을 일이 생겨도 어딘가 쓴맛이 남더군요. 그 무렵부터 저는 출근 시간을 일부러 일찍 잡았습니다. 아내가 깨기 전 집을 나서고 퇴근도 늦게 했어요. 피곤하다는 핑계로 집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더 편했습니다. 반면 아내는 집안일에 더 몰두했습니다. 정리정돈이 지나치게 깔끔해졌고 식탁 위엔 매일 같은 반찬이 놓였어요. 말없이 밥을 먹고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던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부부라기보다 같은 주소를 가진 사람처럼 변해갔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은 이미 다 식어 있었어요.
같이 밥을 먹는 것도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버겁더라고요. 아내는 평소처럼 음식을 차려놨는데 그 손끝이 이상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밥 냄새가 나는데도 입맛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날따라 식탁 위 공기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불은 켜져 있었는데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아내는 식탁 앞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모든 게 정리되더군요. 더는 이렇게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로 풀 일도 아니고 감정으로 버틸 일도 아니었어요. 그냥 끝내야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옷장문을 열고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내 앞에 놨습니다.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캐리어를 열고 직접 옷을 꺼내 접었습니다. 한 벌, 두 벌, 세 벌. 그때 손끝이 떨리더군요. 아내는 그제야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대로 옷을 넣었어요.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채로요. 그렇게 짐이 절반쯤 찼을 때 아내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뿌리쳤습니다. 더는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현관문 앞에서 아내는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눈을 들지도 않고 그냥 고개를 숙인 채로요. 그리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길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 한쪽이 텅 비는 느낌이 들었어요. 생각보다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일주일쯤 됐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번호를 보는 순간 바로 알겠더군요. 한동안 가만히 쳐다보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울음 섞인 숨소리가 들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뒤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멀리서 들리더군요. 그동안 한마디라도 사과를 듣고 싶었던 게 사실이었는데 막상 듣고 나니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다만 허전했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뭘 잘못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미안하다는 말을 할 뿐이었죠. 그것도 뭔가 안이 꼽다는 말투로요. 장모님이 시켜서 억지로 전화를 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사과한 증거를 남기고 싶은 건지 그 의도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울음소리가 귀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하지만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현실로 정리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휴대폰을 꺼내 통화 녹음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본능적으로 눌렀던 버튼이었는데 돌이켜보니 잘한 일이었어요. 아내의 말, 울음, 그리고 사과까지 전부 녹음돼 있었습니다. 그 파일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노트북을 켜고 변호사를 찾아봤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음날 오전에 바로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로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감정에 흔들릴 여유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남이 되어야만 이 상황이 끝날 것 같았거든요.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상담실에 앉아서 통화 녹음을 들려주며 그동안의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메모를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혼 소송 절차, 필요한 서류, 예상 기간에 대해 설명을 들으며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내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준 게 오랜만이었거든요. 돌아오는 길에 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같이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멀리 느껴질 수 있나 싶었어요. 그래도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감정으로는 정리할 수 없는 일이었고 냉정하게 마무리하는 게 서로를 위해서도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야겠다고요.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현실로 정리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몰래 보냈던 돈들, 그동안 빠져나간 금액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처음엔 다 잊고 넘어가려 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손해까지 끌어안고 살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죠. 변호사에게 그 부분도 상담했습니다. 가능한 한 모든 내역을 확인하고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냉정했던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끝까지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했지만 그 말 속에 책임이나 후회는 없었어요. 그저 상황을 피하려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더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이혼을 결심한 게 잘한 일인지 아직도 가끔은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게 틀린 선택은 아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억울하거나 분노해서 내린 결정이 아니라 더는 함께 살아갈 의미를 찾을 수 없어서 내린 결정이었거든요. 믿음이 무너진 관계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건 결국 서로를 더 망가뜨리는 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걸 정리하려 합니다. 감정도 기록도 관계도요. 솔직히 말해서 여전히 마음 한쪽은 무겁습니다. 그래도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너무 냉정했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 이제는 놓아야 할 때였던 걸까요? 읽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솔직히 궁금합니다.